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중에 직업 상담하기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정신 분석 이론이 되겠죠. 0세부터 6세까지의 이 기간의 이 발달 과정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사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네요. 자, 인지 상담인데 아론백의 대표적으로 인지주의가 되겠는데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이 아론백의 이론은 뭡니까? 사고를 바꾸는 거죠. 사고를 바꿔야 이게 행동이라든가 이게 바뀐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고를 바꾸는 게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능동적인 방법이어야 되겠죠. 분석적 상담인데, 이 텅 빈 스크린은 정신 분석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연상을 합니다.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이게 연상을 시키고 또 최면을 하거나, 그 다음에 꿈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텅 빈 스크린에 뭔가 상상하는 이런 것들, 텅 빈 스크린, 요거는 정신 분석적 상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는 아무래도 인간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촉진적인 관계 형성,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행동주의 상담은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때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뭐 지시하는 이런 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인지 상담에서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이거 다 받아주는 이런 건 방법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을 익히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윌리엄슨 하면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있죠. 세 세트가 있습니다. 불, 모, 무. 내담자의 분류하는 방법이죠.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직업 선택, 모순된 선택, 직업 무선택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 스토리라 하면은 큰 정원이 있는 그 영국의 저택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날 산책해서 보니까 여기에 놀랬어요.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곳에 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무도 좋아하지만 상추를 좋아한다 해서 분종진예 상추가 있죠. 요것이 바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그 상담 단계 6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상추 보니까 벌레가 기어다니더라 해서 설설충, 요 세 개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윌리엄슨이 나오면은 한 세트화 해 놓으면은 필기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뭘까요? 분종, 진례, 상추, 분석,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있네요. 종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이미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분종, 진례, 상추 알아야 돼. 분종, 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처방이라는 말이 예방과 같습니다. 처방이나 예방은 같은 표현이다. 4번 문제입니다.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모자의 색상별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6가지 색깔에서 우리가 청색이라고 했는데 청색은 처음에 초록이 어떻습니까? 봄이죠. 초록이 봄. 초록이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기운, 새싹, 초록이요. 새싹이 되겠네. 이게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름에 청색이 되겠죠. 청색은 다시 말해 성숙한, 합리적인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낙관적인 것은 황색이죠. 낙관적인 것은 황색이 됩니다. 적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맞죠? 흑색은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것은 백색이죠. 사실. 백지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흑색은 비판주의고 염세적인 이러한 그 생각이죠. 황색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초록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그 2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슈퍼하면 우리가 조조표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조조표. 메이커가 조조표. 어, 할, 여기는 조조표라 하지만 순서로는 표현된 흥미요, 조작된 흥미요, 조사된 흥미 이렇게 됩니다. 일단 키워드로 보면은 조, 표 딱 나오죠. 이건 단순 키워드만 가지고도 2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6번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자신의 부모자와 성인자와 어린이자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릭 번의 이 교류 분석에서 보면은 세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했죠. 이걸 우리가 PAC라고 했습니다. PAC, parent 부모자, A는 성인자, adult, C는 children, 어린이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자아를 통해서 에릭 번은 이것을 뭐냐면 성격 구조라고 봅니다. 성격 구조. 이런 것이 성격 구조예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격 구조를 어떻게 봅니까? 이런 빙하 모양을 보면은 밑에 있는 게 이드예요. 이드. 여기가 에고고 여기가 슈퍼에고죠. 슈퍼에고. 이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은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나 에릭 번 같은 경우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이것이 교류 분석 상담의 그 성격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류 분석 그 이론을 정리하거나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쭉 적어 놓았거든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은 또 실기 때도 또 한번 접근하는 그런 것 내용이 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인지정서행동치료의 상담 기법 중 정서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자, 인지정서행동 같으면 R은 인지입니다. realize 깨닫는다. E는 emotion의 정서고 B는 behave해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정서행동치료 상담 기법에는 세 가지 상당 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R, 인지주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서 기법이 들어가고 B는 행동주의 기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묻는 것은 정서 기법이거든요. 정서적과 관련된 거 봅시다. 역할 연기합니다. 역할 연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억압된 감정을 역할 연기를 통해서 그 정서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할을 한다.
또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정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이 2번은요. 수치 공격 연습입니다. 수치가 아니에요. 숫자 뭐 검사는 이게 수치, 수치스러운 이런 것을 뭐냐면은 공격을 해서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정서 기법이 되겠죠. 무조건적 수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내담자의 그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이니까 이게 다 정서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도 역할함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정서를 그 분화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세 가지는 정서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기 관리는 이게 뭡니까? 뭐 체크리스트에 관리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자기 관리는 행동주의 기법이 됩니다. 행동주의 기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서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상담자가 비밀 유지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항상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할 때,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비밀 보장 예외에 해당되죠. 봅시다. 내담자가 자살을 시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거는 예외가 해당되죠. 2번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경우는 아니죠. 슈퍼바이저 아닙니다. 내담자가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렇죠.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 아동학대 역시 어떻습니까? 학대 위험한 일이죠. 이래서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밀 보장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요구할 때도 땡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교사가 담임생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땡이 된다. 9번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면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면담을. 자, 우리가 면담을 할 때 1번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그래야 되겠죠. 행동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목적일까? 이것을 인지하면서 면담을 할 때 이 면담은 아주 효과적인 면담이 됩니다. 상담 과정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내담자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항상 그렇죠. 뭔가 비협조적일 때는 뭔가 그렇게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침묵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사는 항상 먼저 이야기한다. 이렇게 있죠. 요거 조금 그걸 해야 되겠네요. 원만한 태도의 변화까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요거는 요게 틀렸네요. 침묵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자는 항상 먼저 이 얘기를 한다.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먼저 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뭘 합니까?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은 1번으로 나왔네요.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때에 따라 침묵도 그 사람의 하나의 대화가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비언어적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기준을 부여한다. 면담에서 뭔가 기준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상담의 내용은 어디까지다.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맞지 않죠. 이런 등등의 기준을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자꾸 헷갈리네요. 요런 거는 이제 그 상담의 구조안에 죄송합니다. 초기 면담에서 요 말은 내담자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내담자를 평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기 면담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제가 좀 혼란이 있었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사이버 지급 상담의 기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건 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지급 상담에서 나오는 문제는 요 형태가 나오니까 이건 답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 게. 답은 1번이에요. 질문 내용 구상하기예요. 아, 사이버 지급 상담하는데 질문 내용 구상하기가 왜 틀렸을까?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오늘날 사회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내담자 부담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상담실에 일반 그 오프라인 상담실 같으면은 뭐 절차도 있고 나갈 때 절차도 있고 하지만은 이 사이버 들어오면은 사이버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려요.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건 뭐 튕겨져 나간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왜?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아웃하면 나가는 거예요. 내 남자가 마음대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사이버 상담에. 예. 사이버에서는 늦으면은 그만 딴 데 가버려요. 어.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일방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질문하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답변을 해줘야 돼요. 빨리빨리 답변을. 그런데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질문 내용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과정에서 사이버 상담은 답변 내용을 빨리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뭐냐면 뭘 질문할까 이거 구상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담은 뭐냐면 이런 특성 때문에 질문 내용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을 구상한다. 요거 예, 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진로 논점을 분석하고 진로 유형 논점 유형 정하고 직업 정보 가공하기 뭐 이런 건 좋은데 여하튼 1번이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사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담사가 내담자 지식을 공유하며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자기 스스로 강화를 합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 자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강화 기법 하면은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다. 자기 강화는 자기가 자기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행동 중에서 자기 관리, 뭔가 내 부족한 행동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뭘 한다, 1, 2, 3, 4 쓰거나. 여기 보면은 이제, 잘하면은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X표를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항목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게 스스로 자기 강화가 되겠죠.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12번 문제입니다. 상담사의 기본 기술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내면적 반영, 이것이 바로 공감이 되겠죠. 오늘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우리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프로이드처럼 이렇게 딱 익숙한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고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이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를 개인의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항상 뜻은 오히려 개인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전체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러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학문적인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고 직업상담사 시험 과정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개인주의라고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인류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인간을 전체적 존재로 보고 개인의 범위가 아니고 사회 및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 내용은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레 개인주의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폭넓은 쪽으로 범위를 크게 본다. 요것을 힌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부모의 가치 조건을 강요하며 긍정적 존중의 요구가 좌절되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조금 고급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수준이 높은.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자아 개념이에요.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과 심리적 어려움이 나오면은 요거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에 학자들이 이 말을 안 쓰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뭐냐면은 이게 시험에는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정의한 자아나 또는 지금 융이 말하는 자아라든가 또는 아들러가 말하는 자아라든가 또는 로저스가 말하는 자아, 이 개념들이 달라요. 자아를 어떤 경우는 에고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학자가 있고 융 같은 경우는 자아를 뭐라고 하면 셀프라고 표현을 또 하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단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저스도 자아 개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저스의 그 자아가 세 가지 있죠. 상담 현장에서 넥타이를 메고 한다고 해서 현실적 자아가 있고 타인이 본 자아가 있고 이상적 자아, 이 자아 개념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앞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된다. 참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목표나 문제 확인, 명료, 상세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담자 목표나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것은 상담 초기의 과정입니다. 상담 초기에 이렇게 하는데 1번 볼까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 관계 수립해야 되겠죠.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환경적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냐면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즉 내담자를 면담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 도면을 작성하죠. 상담도 알다시피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설계를 합니다. 상담 설계를. 그 설계를 내담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설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는 상담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어디에? 초기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초기합니다. 진단에 근거한 개입의 선정입니다. 진단을 하는 거는 초기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업 상담 그 과정의 5단계가 뭡니까? 관진, 목, 개, 평이잖아요. 여기 관계 형성이 상담 초기란 말이에요. 진단은 이게 다 되고 난 후에 진단에 들어가니까 진단에 근거한 개입의 선정은 이러한 그 초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 자신의 정보 수집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슈퍼의 생애 진로 발달 이론에서 상단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상 뭐 슈퍼의 상단 목표 이게 복잡해요. 그런 걸 다 알려고 하지 말 우리는 뭘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익히면 됩니다. 복잡하게 안 나와요. 자기 개념 분석학이라고 해서 문심자 현태에 보면 자기 개념 자아가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맞고 진로 성숙 수준도 확인을 하고 D급 봅시다. 수행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확인하기 했는데 어디라도 이렇게 비현실적 기대를 확인한다. 이런 말은 이 자체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진로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익히기 다 되는데 여기에 D컷이 빠진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기억니은 이어 현실적 기대를 확인을 해야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이거는 모순된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를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생애 진로 사정하면은 상담 초기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 생애 진로 사정은 또 3가지의 키워드 있죠. 처구 단체를 알아야 돼요. 처가를 구하는 단체. 그 다음에 진전을 강요하더라. 그 다음에 작합계가 있죠. 작합계. 처구 단체는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가 되겠죠.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서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게 이게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가 되겠고, 진전 강요는 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입니다. 구조. 어떻게 여기에 처구단체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 그럼 어떻게 구조화가 되느냐 하니까 진전 강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로 사정이 앞으로 가기를 막 사정한다라고 해서 진전을 강요한다 해서 진로 사정을 하고 전형적인 하루,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 그 다음에 요약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진전 강요 요걸 보면 됩니다. 작학계는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견적 역할 이렇게 돼 있죠. 요 3개가 한 세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로 들어오면은 진전 강요인데 진전 강요 요약은 없죠. 진전 강요 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키워드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면담 사정 시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진단은 관진목계평해서 진단 단계하지만은 이렇게 사전, 생애 진로 사정, 진로 시간 전망 검사, 가치 사정 이런 것들은 다 사정은 초기에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2 남학생의 내담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고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다. 어때? 상당히 비정상적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마 1에 2번에 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요거는 인지주의에 해당되는데, 인지주의는 아론백 어디에 산다? 네, 명동에 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명동 검사를 해야 돼요. 즉, 이 정도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딴 게 아니고 인지적 명확성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도 지금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동기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니까 명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5-19번입니다. 비구조화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이제 있는데, 자, 이 비구조화 집단, 우리가 뭐 교재는 너무 어렵다 싶어서 간략해서 안 했는데, 이 비구조화 집단은 호손의 이론입니다. 호손이라고 하는 꽤 그 유명한 그 학자인데 이론인데요. 호손. 이 사람은 어떤 집단을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비구조화. 구조화는 집단이 조직이 잘 돼 있다는 거야. 조직이. 근데 비구조화 집단은 뭐 집단의 조직이 뭐 그렇게 뭐 좀 읽음 보기는 엉성엉성해요. 이런 집단인데 이걸 보면 구조화 집단 같으면은 뭐냐면 어떤 그 체계적인 거, 어떤 그 외부적인 전문 기술 자격 이런 것들을 그 요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비구조화 집단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개인의 내적 특성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내적 특성. 이걸 중요시하는 이런 이것을 우리가 비구조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 간단히 정리하고 비구조화 집단은 우리가 이런 개인의 정서이기 때문에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고 이 T집단에 해당된다. 여러분 T집단은 뭐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 폭넓고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구조화 집단은 딱딱한 그 원리 원칙적인 이런 그 대면 관계예요. 그러나 비구조화 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 하면 감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 집단보다 지도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구조화는 딱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가면 되지만은 비구조화 집단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구조화 집단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지도자는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할 수 없이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구조화가 중요하게 아주 호손의 이 비구조화 집단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아니죠. 위에 말 가보시면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죠. 이것은. 그래서 정말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뭐냐면은 이 비구조화 집단이 더 효율적으로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틀려도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20번입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정 보딘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딘 하면 정선이죠. 역시 세 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자, 정선문이요. 명비소요. 탐중변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딘의 분류는 의자 정선문이죠. 내담자 변별법 분류법. 자, 한번 볼까? 의자 정선문 의 나왔죠. 자는 이게 의자는 의자 정선문의 자아 갈등, 내적 갈등 이렇게 되죠. 자아 갈등,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저는 정보의 부족이죠. 정보의 부족. 이건 의존수 나오고 딴 건 없네. 그 다음에 선은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정서무 선택에 대한 불안 맞고. 그 다음에 무는 문제 없음도 되고 별명을 꼭 알아라고 이걸 할 때 제가 이럴 때 말씀드렸습니다. 즉 확신의 결제가 되죠. 보니까 내담자 중에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 직업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왜 내담자가 왜 옵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 대신 뭐가 아, 확신의 결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도 그렇죠. 어,
뭔가 내가 무슨 암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할 때는 어떤 정체는 안 나타났지만은 진단 병원에 갑니다. 예. 그래서 의사한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종합 진단을 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게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신에 결례하니까 아 이런 내담자는 '선택을 참 잘했네. 앞으로 이걸로 가면 아주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상담 효과가 아주 좋죠. 예. 그래서 "문제 없다." 근데 왜 왔느냐? 그 내담자 입장에서 그 내담자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는 뭘 하다?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확신에 결례하면은 문이 됩니다. 문제 없음. 이렇게 되고. 그래서 1, 2, 3은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딘에서는 이게 응묘적성의 모순은 안 되죠.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윌리엄슨에 들어가죠. 어불모무. 즉 모순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딘하고 윌리엄슨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과목이니까 녹화를 일단